당장 1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출금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 금액이 급박하신 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긴 한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돈을 빌려주자마자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집행권한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나 이런 거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된 이후의 절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가 그래도 변제를 계속하지 않을 때는 채무자가 가진 뭐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급여나 이런 부분을 압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통장이 압류가 되었을 때 이 채무자가 좀 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런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사집행법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는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압류금지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다 뺏어가 버리면은 길바닥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의 일정액을 좀 보호를 해줘야 이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금액,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싹 다 빼가면은 당장 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 정도를 보호를 해주는데, 통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통장들, 하나은행 30만 원, 국민은행 20만 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85만 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게 압류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압류는 돼요. 채무자가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185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돈을 출금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출금이 안 돼요. 왜냐면 3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은 이 사람이 총 합계액을 185만 원 이상 갖고 있는지 이하를 갖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 은행이 이 30만 원을 출금하게 해줬을 때 채권자에게 은행이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확정되지 않으면 돈을 출금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없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원이 압류 금지의 범위를 변경해줘서 은행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법원 용어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다른 은행들에 얼마가 압류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범위 변경 결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채무자가 과거에 통장의 잔고가 그동안 좀 계속 어려웠다는 점을 법원에 좀 소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고요. 전 계좌에 대한 잔고 증명, 그러니까 이 합산액이 185만 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뭐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인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수급증명서가 있을 거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도 있을 수가 있고,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같은 거를 제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적다, 또는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 과거에도 소득이 좀 들쭉날쭉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보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면 허가를 내려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당장 1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출금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이 금액이 급박하신 분들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당장 풀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이 절차가 한두 달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궁극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또 압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채권자가 결국에는 임시적으로는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빚을 없애는 절차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번 뭐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이나 신용회복이나 이런 절차들 궁극적인 해결, 채무조정에 대한 방법을 안내를 드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원론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급할 때는 한 번 정도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라는 부분을 양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